자, 우리 7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7번부터. 여기 이제 그 비판적 일기까지 끝나면, 8번부터. 그죠? 비판적 일기까지 끝나면, 조금 쉬운 부분들 나오기는 해요. 그렇다가 이제 언어,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 들어가면서 조금 까다로워지는 부분 생기고요. 자, 8번 보면, 역시 이 평가, 그러니까 강화, 약화 문제가 그냥 한 편의 글로도 주어질 수 있지만, 대화로 구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화로 구성하게 되면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여러 견해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나왔을 때 특정 소재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빨리빨리 체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갑 같은 경우에, 그죠? 갑. 맨날 시험에 갑, 을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싫어요. 평생 을의 입장으로 살아가지고, 그죠? 맨날 갑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죠? 예. 직업 갖고는 계속 을이고. 그래요? 집에서도 나름 가장인데 집에서야말로 병이죠. 병. 그죠? 갑을 병 중에 병. 그죠? 언제나 삼순이. 그죠? 예. 뭐 이를테면 나 닭백숙 먹고 싶어 그러는데 갑자기 뭐 돼지고기 나오고. 그죠? 닭백숙 먹고 싶은데 왜 그러면 일단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죠? 언제나 뒤로 밀리죠. 그죠? 오늘은 고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강제로 나오거나. 그죠? 예,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죠? 내가 혼자 해 먹으면 되지. 자, 보니까, 갑 보니까,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메일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건강해라 라고 적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건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이를테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건강해라 같은 표현에 대해서 갑의 입장은 뭐예요?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왜 쓰면 안 된다는 거에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갑은 써도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긋난 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니까. 반대 입장이니까 그냥 세모로 표시할게요. 그죠? 꼭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다시 갑이요.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그죠?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죠? 뭐 권장되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보면 쓰여지다, 잊혀지다 다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기는 해요. 이중 비동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은, 그죠?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이고, 갑은 뭡니까? 써도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갑과 을의 입장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입장만 강화하는 겁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을의 입장만 강화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이고 갑은 아니기 때문에 둘 다를 모두 강화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을의 입장만 강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명령문 행복해라가 일단 문법 규범에 맞지 않다는 정보는 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뭐예요?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굽니까? 그죠, 갑이죠.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장이 같으니까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거겠네요. 그죠? 요 차이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에 언중이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던 현실에 따라 표준어 만날과 함께 이게 만날 맨날이 그 둘 다 복수 표준어가 된 게 2011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뭐로 이렇게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됐었냐면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물론 그 이후에 표준어는 계속 추가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G.O.D 1집이 이제 문법적으로 완벽한 노래가 된 게 2011년입니다. 그죠?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면서 G.O.D 1집 알아요? 어머니께. 그죠? 이거 이렇게 춤추면서 이 춤이에요. G.O.D 춤. 그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죠? 예. 그게 언제 거니? 그때 메인싱어 김태우 정말 놀라웠는데. 그죠? 그 처음에 데뷔 방송에서 이렇게 조명에 눈 부셔서 눈 뒤집고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짤 되게 많이 돌잖아요. 너무 옛날 거기는 합니다. 노래는 잘하죠.
어쨌든 만날과 함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라는 거죠. 지금 을의 입장은 뭐예요? 을의 입장은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그죠? 비표준어였던 게 표준어가 됐다라는 것은 을의 입장과 동일합니까? 반대됩니까? 반대되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약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은 규범에 맞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니까 그죠? 비표준어가 표준어로 인정돼서 쓰인다라는 것은 그죠? 을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니까 약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자, 입장 파악 헷갈리지 않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갑과 을의 입장이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모두 강화한다나 모두 약화한다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같은 건 센스 있게 좀 걸러 주시고요. 9번 한번 가보죠. 자, 문제 자체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게 강화, 약화라는 용어로 나와서 그렇지 원래 이제 그 7급이나 5급 피셋에 이런 형태 강화, 약화가 나오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애들이 보는 수능 국어 보면 강화, 약화라는 말 대신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로 나와요. 그러면 동의한다가 뭐겠어요? 입장 같으니까 강화일 거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약화죠. 그래서 L을 시험에서는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인 시험에서는 강화, 약화라는 말로 살짝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막 뭔가 크게 난리가 난 것처럼 유난 떨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일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약화하는 거니까 반대 입장 찾는 거고 글을 봐야 되죠. 글의 1문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 글의 입장이 드러날 겁니다.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니까 인공 일반지능이 개발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지막 문장이죠.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므로 인공 일반지능의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죠? 인간을 대신하게 되면은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론적 지위도 어떻게 된다? 상실, 훼손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보죠, 그러면. 1번에 인공 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이 글의 입장을 뭐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 인공 일반지능 그 이전에 그것조차도 인간들이 뭐 일자리 잃고 소외감을 느낌으로 얘까지 개발된다면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외감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 글의 입장과 일치하니까 얘는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뭐가 된다? 위협이 되므로 뭐 해야 된다? 멈춰야 한다. 뭡니까? 허용돼서는 안 된다. 동일한 입장이니까 2번도 뭐 하는 거겠어요? 강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한다. 이건 입장이 반대네요. 이글에서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입장이 반대돼요. 반대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약화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보면 유관학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인공일반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동일한 입장이니까 얘도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다행히 그냥 딱 약화라는 기준을 주고서 선택지 구성하고 있고 하나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난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죠.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강화, 약화라는 기준을 지시하기도 하지만요. 그죠? 평가라는 말로 각각의 사례가 강화인지 약화인지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도 등장합니다. 자, 평가로 적절한 거고요.
일단 10번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기억 부분이 뭐냐면 특정 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뭐 있게 심도 있게 경험한다. 단어가 많을수록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경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가 의식 그리고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견해를 뭐라고 불러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견해에 부합하는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면 되는 건데 기억 봤더니요.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면 단어가 많으면 심도 있게 경험한다. 4개 있는 애들이 1개 쓰는 애들보다 뭡니까? 눈을 넓고 섬세하게, 즉 뭡니까? 심도 있게 경험한다는 거니까 요 사례에 그대로 부합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이어서 3개 이상의 대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딱 말에 있는 뭐로만 많다라고만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뭘 결정하는 겁니까? 의식, 사고를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 개념도 그 3가지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니까 언어가 의식과 사고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강화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색채어휘가 적은 자연언어 화자들이, 그죠? 많은 자연언어 화자들에 비해서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언어가 많아야 심도 있게 경험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오히려 적은 애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거니까 이 글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네요. 그죠? 반대되는 거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약화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기억, 니은, 디귿이다. 적절한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한번 보시고요. 자, 11번 갑니다. 11번. 역시 평가라는 내용으로 폭넓게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숙제할 때는 좀 머리가 좀 아팠죠? 그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었을 텐데 자꾸 연습하시고요. 쉬운 문제와 더불어서 연습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보다는 시간적인 압박 속에서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 형태 보면 내년까지는 그래도 제가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훈련만 꾸준히 하세요. 자, 보죠. 일단 여기에 선택지 한번 보니까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누구? 호킨스, 그 다음에 호일,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글스니의 주장. 4번에서는 누굽니까? 애킨슨의 주장 해가지고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1문단에서 스톤헨지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호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종의 무슨 주장? 연산장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바로 넘어와서 비교를 해보죠. 나왔으니 그러면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우리 왜 연산장치가 뭐하는 장치예요? 계산을 하는 장치죠. 그러면 숫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계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일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호일의 주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 돼야겠어요? 강화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걸러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톰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호킨스. 그죠? 예. 호킨스 봤더니 스톤헨지 모양인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킨스 나와 있는 게 1번인데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기록. 그러면 뭐예요?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견해가.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호킨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강화가 아니라 뭐 되는 겁니까? 약화돼야겠네요. 그죠? 태양과 달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사 지내는 장소였다라는 기록이면은 그죠? 이걸 반박하는 거니까 약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보면 애킨슨 얘기가 남아 있는데요. 자, 애킨슨은 지금 4번하고 연결돼요. 애킨슨은 스톤헨지 건설한 사람들이 뭐 할 줄 모른다.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보니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그러면 천문학은 일종의 뭐에 들어갑니까? 과학적 사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 입장이 반대되는 거니까 뭐 되는 게 맞아요?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평가가 될 거고요. 끝까지 확인해 보죠. 글쓴이 주장은 마지막 문단에 나타나는데 이런 거죠. 하지만
스톤헨지의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3번의 글쓴이의 주장은요. 수학과 과학에 발견된 신석기 시대 기록물이라는 거. 그럼 뭐예요? 과학적 사고와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입장 반대되는 거죠. 그죠? 글쓴이는 과학적 사고와 기술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수학, 과학에 관련된 기록이 발견됐다니까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겁니까? 약화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지문이에요. 그거 원래 요 지문에 문제가 2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문제 하나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밑줄 친 부분 가지고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거 다른 거 파악하는 거. 그래서 원래 그렇게 2문제가 붙어 있던 건데 제가 유형으로 쪼개서 따로따로 놔둔 겁니다. 그죠? 익숙한 지문일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번 보시면 이거 예전에 우리가 독서 유형할 때도 하기는 했어요. 그죠? 필기노트 독서할 때 하기는 했는데 역시 답은 그래도 금방 찾아지는데 2, 3, 4번을 걸러내는 게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그죠? 답은 너무나 명확한데 일단 가보죠.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 얘기하고 있고요. 요 의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기억 바로 보죠. 이 세 요소 모두 앞에서 세 요소 나와 있어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해가지고요.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럼 뭐예요? 요거 목표 달성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면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요거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요. 요거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죠. 우리 왜 한정이나 제한되는 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도 하지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거 정권입니까? 후권입니까? 후권이죠. 그러면 후권이 긍정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정권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조니까 그래서 성공한 애들은 목표 달성했다. 성공했다면 목표 달성을 한 것이다 해서 이건 조건문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딱 부합하는 거고요. 물론 선택지를 보면 1번에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가 그럼 보세요. 지금 기억이 말하는 바는 성공했다면 세 가지에서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반드시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1번 봤더니 성공했다면 유행지가 깊은 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입장과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 3, 4번 걸러내는 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답만 찾는 걸 목적으로 둔다면 그죠? 예, 1번은 너무나 명확한 답이 되는 거고요. 2, 3, 4번 답은 맞췄을 텐데 2, 3, 4번 스스로에게 납득시키셨습니까? 예, 납득 잘 시키셨어요? 그죠? 보세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에서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기억은 약화된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약화된다라는 말을 하려면 지금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 기억 입장과 완전히 반대가 돼야 되죠. 유사한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 뭐 정권, 후권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너무 소심하게 그린 것 같아. 저처럼 대범한 사람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비웃은 거 알고 있어요. 대놓고 웃으셔도 됩니다. 그죠? 예, 저 소심해요. 자, 보세요. 성공했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한 애들은 모두 뭐 한 것이다? 목표 달성을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세요. 2번 보면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그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애들은 어떤 범주가 되는 겁니까? 성공하지 못한 애들은 어디예요? 여기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기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고 여기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인데 특히 여기 있는 애들은요. 그죠? 세 가지에서 목표 달성을 하나라도 하지 못한 것들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약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좀 쉽게 접근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러면 뭘 부정한 거예요? 후권을 부정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니은이 참이라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뭐 할 수도 없어야 돼요. 무조건. 성공할 수도 없어야 하죠. 조건문에서 후권을 부정했을 때 정권이 부정되는 것도 반드시 항상 뭐예요? 참이기 때문에 얘가 맞다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공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이게 참이라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반드시 성공도 할 수 없어야만 하는데 얘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 뭐 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죠?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겁니다. 그죠?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다가 이 조건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도 성공한 거니까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화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설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도요. 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볍게 볼게요.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드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럼 보세요. 목표를 했다는 건 어떤 범주 있어요? 여기도 목표 달성한 거고 어디도 여기도 목표 달성한 거죠. 1번과 2번 다. 근데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 지금 몇 번은? 2번은 4번의 범주와 일치하네요. 그죠? 일치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모두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약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2번과 4번은요. 논리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강화도 아니고 약화도 아니에요.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화도 아니고 약화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고요. 다만 이제 선택지에서 약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화된다는 것은 입장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2번이나 4번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화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답 끌어내기는 쉬운데 2번, 3번, 4번이 왜 올바르지 않은가? 요거는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요게 조건문의 성격을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12번 같은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1번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그러면 1번하고 2, 3, 4번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넘어가야 돼요. 그죠? 뒤쪽에 행정법, 행정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1번에서 확실하고 맞네. 그냥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이게 필수적이래. 그러면 이거 다 달성했네? 그럼 맞는 얘기 아니야? 1번이면 그냥 확 넘어가고요. 2, 3, 4번은 버려두고 그냥 쭉쭉 가셔야 합니다. 그죠?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 얘도 문제에서 표지를 주고 있어요. 기억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기억을 강화하는 거. 그래서 모두 고르면 얘기하고 있고요. 기억 보니까 주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주장은 뭐예요? 혈거와 소거가 기후에 따라서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혈고, 소고 뭔지 좀 한번 보기는 봐야겠네요. 그죠? 자, 볼게요. 신석기 들어 인류는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인류의 초기 주거 유형은 특히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지면을 다지거나 조금 파고 내려가서 그러면 파고 내려가서 바닥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움집형이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죠? 고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혈거와 소거가 각각 움집 고상이니까 그죠? 혈거가 움집, 그 다음에 소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고상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집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랫부분을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 건축이라면 지붕 중심은 움집이고요. 그 다음에 고상식 건축은 지면에서 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해 바닥을 높이 들어올린 뭐 중심 건축?
바닥 중심 건축이고요. 자,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속으로 진전되었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죠?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근데 새로운 주장은 이게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 환경의 적응에 발생했다는 것이라. 그러면 이걸 강화해 준다면, 그죠? 자연 환경에 따라 혈거와 속어가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같은 환경인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했다면 이것을 반박하는 거겠네요. 그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기억 한번 볼게요. 우기에 비가 넘치는 지역에서는 고상식, 뭡니까? 바닥을 지면에서 떨어뜨리는 고상식.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는 산간 지역이라는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따라서 고상식만 발견되었다는 거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죠? 건축이 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기억은 이 기억의 입장을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기의 니은이죠. 움집형 집과 고상식 집이 공전에 있는 주거 양식. 공전에 있는 곳 그러면 환경은 같은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니은은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거고요. 그죠? 부담 느끼지 마세요. 쉬운 문제죠. 그다음에 디귿. 여름에는 고상, 겨울에는 움집. 그러면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건축물이 달랐다는 거니까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랐다 뒷받침하는 거네요. 따라서 디귿도 뭐 하는 거예요? 강화해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답은 2번에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4번도 한번 가보죠. 14번도. 자,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가하고 나가 뭔지 봐야겠네요. 평가로 적절한 거. 일단 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라는 게 가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게 가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종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무슨 문학을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우리 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인 것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는 게 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면 가하고 관련했을 때 뭡니까? 가는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한문으로 배제한 것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가의 입장과 당연히 반대될 거고요. 따라서 강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약화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배제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면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이라는 것은 뭐의 입장과 동일해요? 가의 입장과 동일한 거니까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강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라면 그러면 표기 문자와 관련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글로 썼든 한문으로 썼든 국문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쓰인 것도 인정하자는 게 나의 입장이니까 얘와 3번의 내용은요.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일치하니까 당연히 뭡니까? 강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4번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작품. 이게 지금 차자 표기라는 게 뭐예요? 차자 표기. 다른 문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거죠.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뭐로 쓰인 작품이 계속 있었다. 한문으로 쓰인 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그죠? 자, 나의 주장은 약화된다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한문으로 된 문학 작품도 계속 쓰였고 그것을 나는 뭐예요? 뭐 하자고? 인정하자고 하는 거니까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될 수밖에 없어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1월 달쯤에는요. 조금 이런 강화, 약화에서 좀 어려운 것도 조금 해볼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걸로 좀 물론 어려운 것만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운 걸로 좀 적당하게 어려운 걸로 훈련하면 실제 시험은 우리가 조금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연습을 1월 달에 이런 문제들도 할 겁니다.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연습. 저도 고등학교 때 농구 한참 좋아할 때 물론 제 키는 농구를 잘할 수 있는 키는 아닙니다. 농구 한참 좋아할 때
맨날 그 모래주머니 차고 등교했었거든요. 점프력을 높이겠다고. 그래서 막 그 유행이었었어요. 쓸데없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학교 앞 막 이렇게 스포츠 센터 좋은 데서 파는 것도 아니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싸게 파는 거, 그죠? 되게 조잡하게 만든 건데 걷다가 잘못 힘주면 모래 막 터지고 난리도 아닌 그런 것들인데 한 달간 차고 다니다가 농구를 했는데 와, 근데 그 날아갈 것 같은 해방감이 1분 가더라고요. 한 달을 차고 다녔는데 1분만 뭔가 가볍게 느껴지고 다시 중력에 익숙해져서 이거 뭐 모래주머니 차고 하는 게 큰 소용 없는 거 아닌가. 그때 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왜 드래곤볼 보면 그 피콜로가 그 무거운 옷 입고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적하고 싸울 때 안 봤습니까? 이렇게 두건 벗는데 쿵 소리 나고 그래서 막 되게 무거운 두건 쓰고 훈련하다가 강적이 나타났을 때 그 무거운 거 다 벗고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고 다들 우리도 모래주머니를 차보자 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에 나오는 게 언제나 진실 안 했었어요? 그런 거? 드래곤볼 보고? 그런 거 했던 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면 요거요. 어려운 문제예요. 15번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많이 틀린 문제고요. 요게 내용에서 입장 파악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일단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찾는 거고요. 자, 갑 봤더니 일상적인 언어 세관에서 가족이 하는 일들과 대할 때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 동네라는 표현과 비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 우리 동네는 화자의 동네이기도 하면서 청자의 동네이기도 한 특정한 하나의 동네를 지칭하잖아. 그러면 갑이 생각하는 우리의 범주 속에는 누구하고 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자와 청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동네 보면 듣는 사람도 그저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면 우리 엄마는 형제가 아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엄마를 지칭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셈이지.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엄마 같은 표현은 그러면 형제 자매들끼리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그죠?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청자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친구한테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어법이고 뭐라고 해야 된다? 내 엄마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의 생각에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 동네에서 확인되듯이 청자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엄마는 친구의 엄마가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갑의 입장인 거죠. 그죠?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보면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죠.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동네가 언제도 다른 경우에 부라고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갑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을은 이런 거죠. 우리라는 표현 자체는 갑의 말처럼 화자와 청자를 다 포함해서 가리키기도 하고 더불어서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라고 추가하는 거예요. 앞견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면서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다른 화자가 사는 동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청자가 아니라 누구만 포함돼 있어도 쓸 수 있다. 화자만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우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표현은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에 우리 엄마와 내 엄마가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야.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 그러면 병의 입장은 우리라는 표현은 뭐예요? 뭐가 존재한다면?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있으니까 청자가 속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뭘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엄마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엄마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누구하고 누굽니까? 을과 병이고 갑은 우리 엄마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청자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자 자체가 내 형, 누나, 동생 뭐 등등이 아니라면 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기억부터 보면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갑의 입장은 맞잖아요. 그죠? 화자와 청자 모두를 가리킨다. 그래서 친구 앞에서 우리 엄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근데 을은 분명히 우리라는 표현이 누구? 화자와 청자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어디만 속한 것을 화자만 속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 모두, 즉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다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입장과 일치하는 거고요. 디귿 보면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 이거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뭐가 아니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 즉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입장이에요? 병의 입장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입장과 통하기 때문에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적절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기억, 디귿 해가지고요. 선택지 2번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죠? 요거 을의 입장 파악, 특히 대화 지문에서 요렇게 첨가되는 견해들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우에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도 맞고 이럴 때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지금 을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문제가 난도가 상이었던 이유가 요 포인트 놓쳐서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풀 때 요 포인트에서 놓친 친구들이 많아서 좀 틀렸던 문제고요. 자, 16번도요. 이거는 읽으면 되게 귀찮지 않았어요? 읽으면서? 이걸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 지금 A와 B라는 크게 그죠? 다른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입장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요. 기준점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점 하에서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 자,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의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해가지고요.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은 A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기준, 뭡니까? 2, 3세경에 뭐가 나타나요?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났다가 8세, 즉 8세는 뭡니까?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뭐하고? 소멸하고 어디로 접근한다?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A가 얘기하는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2, 3세경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났다가 8세경이 되면은 뭡니까? 사회적 언어로 간대요.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간다는 것에 어긋나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사회적 언어로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한번 보시면요. 다음 문단 보시면 B는 이라고 하면서요. B는 A가 주장한 자기중심적 언어의 존재는 똑같이 인정하는데 성격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기준 나오죠. 우리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학령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돼서 소리 없는 뭘 구성한다? 내적 언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그러면 B의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B의 입장은 그죠? 8세경이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똑같이 B도 여기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언어가 있고 다만 B의 입장은 8세가 되면서 얘가 뭐로? 그죠? 내적 언어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 가보죠. 자,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전 단계. 중심적 언어가 2, 3세경에 나타난 거니까 전 단계면은 이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런 거죠. 자, A는 출생 이후 약 2세까지 아이가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A 입장은 2세 이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상적 사고는 자신과 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다. 반면에 B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 약 2세까지 상호작용을 의사소통 행위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면 이때 소통 행위는 그저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뭘 통해서 수행된다? 사회적 언어. 그러면 B의 입장은 2세까지 무슨 언어? 사회적인 언어가 되는 거죠. 그죠? 기준점은 똑같아요. 2, 3세, 8세 학령 그러면 A는 이때까지는 환상적 사고, 자기중심적 언어, 8세가 되면 이거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를 쓰게 되는 거고. 그죠? B 같은 경우에 오히려 2세까지 무슨 언어? 소통하는 사회적 언어를 썼다가 자기중심적 언어, 그 다음에 8세가 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가 뭐로? 내적 언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두 대상을 비교할 때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잘 봐두시면 좋고요. 물론 동그라미 세모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너무 내용이 방대하게 길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한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에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전이면 2세 전인데 A는 환상적, 소통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B는 뭡니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B는 뭐예요? 사회적 언어로 봤으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 쪽 보면요.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학령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그러면 보세요. 아까 체크했죠? 자기중심적 언어가 8세 학령이 되면서 어떻게 소멸하고 뭐로 접근한다? 사회적 언어로 진입한다. 일단 앞에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다. B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적 언어가 뭡니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적 언어를 구성한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 맞아요. 니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다 맞는 진술이 되는 거네요. D급 보니까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A는 언제? 8세. 그 다음에 B는 언제입니까? 2세 전 이미 사회적 언어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 달리하는 거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이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네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거기 17번까지가 이제 비판적 사고고요. 18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인데요. 17번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수업 끝나는 건 아니고 식사하시고 오시면 돼요. 왜? 보내줬으면 좋겠어. 보내달라고 집에. 그죠? 예. 일주일에 우리 한 번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오래 보면 좋잖아요. 예, 한 세 분만 답하시네. 오래 봐도 내년 6월까지만 봅시다. 보고 그 이후에는 딴 데서 봐요. 6월에 만약에 지방직 합격할 테니까 최소 합격하면 보니까 여기 되게 빨리 입직하더라고요. 지방직 친구들은. 그죠? 그래서 한 달이 안 돼서 입직하는 것 같던데 저 도봉산 갈비 좋아합니다. 입직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쏘시면 됩니다. 예, 맛있죠. 그죠? 제가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야지 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저 그거 좋아하니까 입직하고 나서 그죠? 본다면 강의실 말고 밖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사라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는 뻔뻔하게 요구해도 되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주세요. 그거 맛있더라고. 거기 소주도 좋던데? 관행각된 소주 있던데? 이렇게 그래서 꺼내서 뒤에 빡 치면 슬러시처럼 또 이러면 또 술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 파시더라고요. 빨간색 냉장고에 그거 넣어놔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빼주시는데 탁 때리면 슬러시처럼 쫙 이렇게 돼서 이 표정들 봐라. 아는 사람 아는구만 또. 그죠? 그거 있잖아. 그 맛이 나요. 그 맛이. 자, 17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17번. 기억, 니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 기억, 니은의 입장을 잘 봐야겠네요. 일단 보니까 기억의 입장은 뭐래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뭐가 낮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 때문에 뭐가 확보되지 않는다?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만약에 의무 투표제 도입해서 법적 제재를 한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고 그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책 경쟁력을 높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니은은 명확하게 반대되네요. 그죠? 반대하는 측, 도입하자는 측, 반대하는 측인데 이 사람들의 근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투표율이 심각하지는 않다니까 의무 투표제 도입하지 않아도요. 투표율 괜찮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또 시민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도입했을 그러니까 상대방 견해에 대해서 이 견해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요.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해가지고요.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국민의 뜻이 오히려 뭐 된다? 왜곡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하는 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의무투표제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1번에 기억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 기억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의무투표제 도입해서 투표율이 증가하면 분명히 정책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근거를 기억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죠? 자기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보면 기억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 뭡니까? 의무투표제 도입해서 법적 지지하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는 게 기억의 주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 3번에 자, 니은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의무투표제 도입하지 말자는 거죠. 의무투표제 도입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지적했을 때 이걸 반박해야 되는 건 어떤 입장이에요? 기억에서 이걸 반박해야 되죠. 야, 의무투표제 도입하면 이런 문제 생기는데 어쩔 거야? 야, 이런 문제 안 생기라고 기억이 얘기해야지 니은이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도입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기억이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4번에 니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니은의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심각한 거 아니다 그러면 정말 몇 %여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니은 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할 겁니다. 강화, 약화라는 패턴은 아니지만요. 그죠? 주장에서 근거에서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타당성 같은 거 증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이런 형태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출로는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그죠? 이제 뒤쪽에 화법과 작문 좀 속도감 있게 보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